자,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하면서 용액의 농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농도, 단위, 환산도 해봤고요. 도대체 그 한 이유가 뭡니까 하면 묽은 용액의 성질에 대한 내용이에요. 일단 용액을 하기 앞서서 물을 한번 담아봤어요. 화학원 정도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물 담아두면 이 물 분자들이 서로 운동하다가 증발될 것이겠습니다. 그죠? 결국엔 가만 놔두면 물 다 증발돼요. 그런데 뚜껑을 닫아놓으면 하겠습니다. 뚜껑을 닫아놓으면 증발되면서 동시에 응축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서로 같아져서 더 이상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흔히 말하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X축, CR축에 대해서 Y축 증발 속도를 보는데 증발 속도는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응축되는 속도는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시간 이후에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는데 라고 했었죠. 일반적인 화학 반응은 반응 물질의 양이 줄어들면서 속도가 줄어들기 마련인데 증발 속도는 일정하게 줄이시켰어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NO2 두 개가 N2가 되는 반응 V1 정반응과 V2 역반을 보면 정반응의 속도가 줄어들고 역반응의 속도가 늘어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동적 평형 상태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상평형에 대한 증발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려놨어요. 왜 그럴까요? 표정적인 입장에서 증발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하면 증발은 액체 표면에서 일어납니다. 표면에서. 끓음과 증발의 차이는 알겠죠? 끓음은 액체 내부에서도 기화학이 일어나는 반면 증발은 액체 표면에서 기화학이 일어나는데요. 표면적이 줄어들까요? 표면적이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 증발 속도를 일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발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었을 때 표면적으로 키우는 게 한 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물을 한 컵 넣는 게 아니라 이걸 바닥에 뿌려놓으면 훨씬 더 빠르게 증발됩니다. 표면적이 커지면서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증발된 기체들이 나타나는 압력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면 증기압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물이었다면 수증기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렇다면 이런 증발은 아까 말했지만 표면적인 영향을 받는다는데 또 다른 영향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온보다는 고온일 때 증발이 잘 됩니다. 그래서 X축 온도에 대해서 Y축 P 증기압을 나타내는데요. 원래는 베이퍼 VP 베이퍼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마땅하나 요즘에는 이거 쓰는 것조차도 귀찮은가 봐요. 그냥 P만 쓰고만 합니다. 베이퍼 증기압입니다. 이 증기압이 온도 따라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되었어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렇다면 끓는다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했었어요. 끓는다는 의미는 액체 표면뿐만 아니라 액체 내부에서도 기화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물 넣고 가열을 해요. 그랬을 때 끓고 있는 상황이면 이 안에 수증기로만 가득 차요. 즉 나머지 안에 있던 질소, 산소 이거 다 내보내고 말입니다. 수증기로만 차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증기로서 그 압력이 1기압이 된다면 760mm Hg가 된다면 그때 우리는 끓는다 의미로 여기가 바로 볼링 포인트 끓는 점을 제시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기압이 달라져요. 외부 기압이 달라져요 하면 끓는 점 역시 달라지죠.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물질이 성질하면서 높은 곳에 올라갔더니 물이 끓는 점이 낮아져 하는 것을 배워본 적이 있을 겁니다. 1기압보다 낮은 곳에 간다면 끓는 점이 낮아지게 되죠. 즉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가면요 물은 한 80도 정도 되면 끓어요. 팔팔 끓는다 했는데 그 정도 높은 곳에 가서 기압이 낮은 곳에 가니까 물을 끓는데 바글바글 끓고 있지만 온도가 충분히 쌀 익을 정도의 온도 열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밥이 설익는 상황을 보면 됩니다.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도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미션 투 마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꽤 옛날 영화죠.
거기에 화성을 향해 나가는 과학자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주 공간에서는 바깥에서 나왔을 때 움직이려면 스프레이 같은 것들 뿌려가지고 그 반작용을 움직여야 됩니다. 우주 유영할 때는. 이건 뭐 굳이 우주까지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 정거장에서 그렇게 유영할 때도 마찬가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작용을 통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을 딛고 가는 거 이거 역시 반작용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땅을 미니까 땅이 나를 밀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 가면 별도의 허공이다 보니까 자기가 허우적거린다 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미술 과학사 쪽에 보면 이제 그 스프레이 양이 떨어져 가지고 남자 과학자 남편이 못 돌아오게 되는 상황이 돼서 아내가 구하러 가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자기한테 오면 아내도 죽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마스크를 벗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우주공간에 자기가 먼저 죽는, 그래서 아내 보고 오지 말라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만약 우주공간에서 마스크를 벗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체온으로서 내 체액을 끓일 수 있어요. 바람을 끌어줘요. 근데 그 장면을 말 그대로 사실대로 그렇게 구현해버리면 영화관에서 다들 화이트하고 난리가 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냥 이제 마스크 열자마자 마치 물이 모두 싹 빠진 미라처럼 돼서 죽는 장면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진 않다는 거죠. 오히려 1980년대쯤인가요? 그때 나왔던 영상을 보겠다. 그게 이제 화성에서 역시 이제 사람이 이제 끌어 죽으려고 하는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옛날 영화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에요. 정리 한번 더 해보십시오. 아직 여러분한테 묽은 용의 성질하기 위해서 증기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봤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 영화가 토탈 리콜인가 봅니다. 1980년대 영화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 기억력도 떨어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순수 용매로서 물, 어떤 건 에탄올도 괜찮겠고 아세탄올도 있고 순수 용매로서의 증기압에 대한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물은 용액이 되면 했습니다. 진한 용액으로 하면 좀 잘 안 맞아서 묽은 용액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 증기압 내림이 있겠습니다. 아까 증발 속도 어디에 비례했습니까? 하면 표면적에 비례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용액이 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면 용매 물 분자들 사이에 용실이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체 표면적에 대해서 증발된 면적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동적 평형 상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서로 같아진다 했습니다. 표면적을 줄여서 증발 속도가 줄어들겠고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던 즉 증기압 역시 그보단 줄어들겠다는 거예요. 증기압 내림 되겠습니다. P 베이퍼 증기압을 델타 내리겠습니다. 얼마나 내리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순수 용매의 증기압에 대해서 프랙션 몰 분율만큼 용질의 몰 분율만큼 내리겠습니다. 뭔 뜻입니까? 하면 물을 180g 준비했습니다. 포도당도 180g 준비했습니다. 물 180g이면 몇 몰입니까?
물 분자량 18입니다. 10몰개입니다. 설탕 다시 포도당 180g입니다. 포도당 분자 180이에요. 몇 몰이에요? 예, 이건 1몰이에요. 프랙션 몰 분율 하죠. 교재에서는 라지 X 쓰는데 난 아직까지 옛날 사람이라서 옛날 표시대로 쓸게요. 용질 다시 말하면 포도당의 몰 분율은 얼마 됩니까 하네요. 전체 11개 중에서 1개입니다. 11분의 1을 차지하는 게 포도당의 몰 분율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 온도에서 증압을 내봤는데요. T도시에서 증압을 내니까 33mm Hg라고 해볼게요. 숫자 내 마음대로 쓴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 증압 내림의 크기는 얼마 됩니까 하는 거예요. 순수 용매의 증압이 얼마인데? 33이에요. 용질의 몰 분율이 얼마입니까 하면 11분의 1. 그럼 얼마 내린 거지? 예, 3만큼 내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수 용매, 다시 말하면 물의 증기압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용액의 증기압은 그보다는 어떻다? 내린 거예요. 얼마나 내렸습니까 하면 3만큼 내렸습니다. 3만큼 내리면 용액의 증기압은 얼마 되겠어? 30 되겠죠. 이해됐어요? 쌤, 그럼 용액의 증기압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P 베이퍼 용액의 증기압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수 용매의 증기압에다가 몰 분율 용매의 물 분율을 곱하면 되겠죠. 용매의 몰 분율 얼마입니까? 11분의 10입니다. 순수 용매의 증기압이 33이가 있는데요. 11분의 10을 차지하는, 그래서 용액의 증기압은 30. 이렇게 써도 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고농도가 되면 증기압을 많이 내려요. 증기압을 많이 내리면 증기압 자체가 큰 거야, 작은 거야? 고농도가 되면 증기압 자체가 작은 거죠. 더 많이 내렸으니까요. 헷갈리지 마십시오. 증기압을 많이 내렸으니까 증기압 자체가 작은 거예요. 3보다 더 고농도라서 더 많이 내렸으면 30보다 더 작지 하는 거라고요. 네. 증기압 내림의 크기가 큰 거예요. 증기압 자체는 작은 거예요. 이래서 네. 가운데 수를 놔뒀네요. 한쪽에는 0.1 몰랄 농도 요소 액큐어스 수용을 준비해봤습니다. 한쪽에는 1% 요소 수용액을 준비해봤대요. 이랬습니까? 이랬을 때 이 가운데에 수은을 놔뒀을 때 이 수은의 높이 차이가 생기게 될 텐데요. 이렇게 되었다. 수은 높이가 이렇게 되었다. OX. 지난주까지 왜 우리가 단위화산 해야 했는지 하는 거예요. 대놓고 이게 0.1 몰랄 농도고 대놓고 이게 0.2 몰랄 농도야 라고 한다면 0.2 몰랄 농도 고농도니까 증기압이 작지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놈은 몰랄 농도 주고 한 놈은 퍼센트 농도를 줬어요. 1%니까 0.1보다 1% 이게 고농도인가? 이래가지고는 얘기 안 맞잖아요. 그럼 이걸 뭘로 바꿔야? 몰랄 농도로 바꿔야 봐야 되겠죠. 물론 조금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몰 농도나 몰랄 농도가 비슷할 테니까, 그리고 묽은 용액은 밀도가 1에서 크게 안 벗어나니까 이걸 그냥 몰 농도식으로 고칠게요. 분자량분의 10 밀도 대충 1 몇 퍼센트? 1%. 분자량분의 10dx
그러면 얘는 6분의 1. 6분의 1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0.17 정도 되나? 그지? 0.1 몰랄 농도보다는 어떻다? 좀 고농도네요. 이게 고농도네요. 고농도는 증발이 조금 안 되고 저농도는 좀 더 증발이 잘 돼. 증발이 잘 돼서 증발이 잘 되게 좀 많이 누르고 증발이 안 됐으니까 조금밖에 못 눌러서 요렇게 됐네. 맞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요소가 아니라 포도당이었다고 해볼까요? 포도당. 그럼 60이 아니라 180이 되겠지. 180에서 18 그러면 어떻게 돼? 18분의 1이면 0.1보다 모자라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건 1% 포도당이면 오히려 이놈이 더 저농도가 되는 거죠. 단위환산을 시킨 이유가 이해됐어요? 숫자 보고 0.1하고 1, 이게 고농도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요소니까 맞았는데 포도당이었으면 안 맞았어요. 이해됐어? 그래서 요 높이 차이는 두 수용액의 증기압 차이가 될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고농도가 되면 증기압을 많이 내립니다. 증기압 내리면 이런 관계식을 보게 되니까요. 농도 차이가 소수 두째 자리까지 가서 저 정도 고농도가 판별되는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순수 용매 물의 증기압이 760mm Hg가 될 때 1기압일 때 증기압이 1기압이야. 무슨 뜻이야? 끓고 있어 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100도씨가 되겠네요. 증기압과 대기압이 서로 같습니다. 끓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억해 놓으십시오. 증기압과 대기압이 같다? 끓고 있는 겁니다. 끓는다 라고 한다면 증기압과 대기압이 서로 같은 상태입니다. 무조건 됩니다. 알겠어?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용액은 쭉 갔을 때 100도씨가 되면 증기압이 1기압만큼 됐습니까? 하면 그러지 않죠. 그래서 다시 1기압이 되려면 조금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끓는 점이 새로운 끓는 점은 볼링 포인트 새로운 끓는 점은 기존 순수 용매의 물 100도씨보다 좀 더 높은 데서 끓는 점이 형성됩니다. 두 번째, 끓는 점 오름이 있네요. 순수 용매의 물보다 끓는 점이 뭐하다? 좀 더 높아졌어요. 얼마나? 델타 TB 끓는 점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끓는 점 오른 함수 KB 보일이라는 뜻입니다. 곱하기 몰랄 농도만큼이요. 이 KB 값은 용매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값을 가집니다. 근데 최소한 하나의 용매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죠? 물이죠. 물에 대해서는 이 KB 값이 0.52 도시 퍼 몰랄 농도 이렇게 쓰겠습니다. 1몰랄 농도당 0.52도씨를 올립니다. 1몰랄 농도 포당 수용이라고 한다면은 0.52도씨 올렸네요. 100.52도씨에서 끓는다는 뜻입니다. 2몰랄 농도면 0.52의 2배만큼 1.04도씨 올렸습니다. 101.04도씨에서 끓는다라고 할 수 있겠다고요. 그래서 고농도는 끓는 점이 더 높아요. 라면 끓인다고 물을 올리는데 잘못해서 그 물이 내 발에 부었어. 100도씨 물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라면 스푼 넣어가지고 발발 끓이고 있는 상태에서 부었어. 이거 100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의 용액이 내 발에 붙는 거예요. 된장찌개 뜨거운 거가 던지면 네. 그냥 맹물 뜨거운 것보단 더 큰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이래서 KB 값은 용매마다 서로 다릅니다. 근데 최소한 물은 하나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고. 알겠어요? 됐나요? 참고로 이 묽은 용액할 때 용질은 비휘발성, 비전해질의 하나입니다. 휘발성 용질은 어떤 거 있을까요? 기름. 예? 기름. 기름이요? 물하고 기름이 섞여요? 아. 죄송해요. 순수 용매인 물에다가 넣었는데 알콜. 에탄올 같은 그런 것도 일종의 휘발성이 되겠군요. 염화수소를 물에 녹이면 염산이라고 부르죠. 암모니아를 물에 녹이면 암모니아 수소가 되는데요. 이런 기체 물질들은 휘발성이에요. 날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에서는 이 얘기가 안 맞는다는 뜻이에요. 비전해질, 염화나트륨, 수산화나트륨 같은 이런 전해질 말고, 이랬어? 그럼 전해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 1몰랄 용도라고 한다면 나트륨이 1몰랄, 나트륨하고 염화이온이 그게 하나 넣으면 두 개 나오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염화나트륨 1몰랄 용도의 끓는 점은 다른 용액이라면 2몰랄 용도의 끓는 점과 같다 할 수 있겠죠. 염화칼슘이었으면 어떨까요? 염화칼슘 하나 넣으면 3개 나오잖아. 이래서 그렇게 3배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꽤 묽은 농도에 한해서예요. 꽤 묽은 농도에 한해서요. 끓는 점으로 얘기해봤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상표형 그림인데요. 상표형 그림은 고체까지 확정을 하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물이었다면요. 그래서 1기압하에서 760mHg 1기압하에서 물의 상표형 그림은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0도C, 여기가 100도C 됩니다. 상표형 그림에서 이쪽이 고체, 액체, 그리고 기체상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상표형 그림에서 이 삼중점 아래에서는 액체를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용액이 되면 어떤 그림입니까 하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서 용액이 되면 끓는 점이 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용액이 되면 증기압을 내려보여요. 그렇다면 용액이 되면 어느 점은 하는데요. 이 영도씨가 어느 점이잖아요. 어느 점이 낮아집니다. 세 번째, 어느 점 내림이 나옵니다. 얼마나 내립니까? 델타 T 프리즈, 얘는 K 프리즈 곱하기 몰랄 농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역시 마찬가지 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86 되겠습니다. 물론 또 10% 몰랄 농도입니다. 1몰랄 농도는 1.86도씨를 내렸네요. 영하 1.86도씨에서 온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나? 네. 바닷물은 대략 35 PSU 정도 나옵니다. 35 퍼밀 또는 35 PSU 대략 한 3.5% 정도 나와요. 바닷물이 전부 다 NaCl 염화나트륨이라고 하자고요.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1.5 몰랄 농도 언제쯤 됩니다. 알겠습니까?
0.7 몰랄 농도 되는데 염화나트륨이니까 전해지니까 2배 때려갖고 그래서 1.86을 한 1.5배 정도 해서 한 3도 가까이 내려요. 그래서 강물은 거의 0도씨에서 오는데 바닷물은 영하 한 3도 돼야 온다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오는 점 내림에 대해서 소개해봤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게 단위 환산이었어요. 대놓고 1몰라르도 요소 수용했고 대놓고 2몰라르도 요소 수용이 있었어. 누가 끓는 점이 높아 또는 누가 어느 점이 낮아? 이런 식의 질문이면 누구나 다 답을 합니다. 근데 1몰라르도 요소 수용이 대놓고는 5% 요소 수용과 비교해라. 그럼 뭘로 바꿔야 된다고? 몰랄 농도를 퍼센트로 바꾸든 퍼센트를 몰랄 농도로 바꾸든 이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A, B 해봤습니다. 얘는 5% 요소 수용이었습니다. 얘는 1몰 농도 요소 수용을 준비해봤다고요. 누가 보는 거예요? 분자량분의 10 밀도는 대충 1 퍼센트를 주면 5% 미묘하지만 1몰 농도 이게 좀 더 고농도겠네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요 놈이 B가 더 고농도면 증기압은 누가 더 커? 고농도가 됐으니까 B는 증기압 많이 내렸어요. 증기압은 작아요. A가 증기압이 더 커요. 되겠습니까? 끓는 점은 누가 더 높아? 당연 고농도가 끓는 점 오름이 더 크니까 끓는 점이 더 높아. 어느 점은요 하면 고농도가 어느 점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어느 점은 A가 더 높아요. 헷갈리지 마십시오. 어느 점 내림의 크기는 많이 내렸어요. 증기압 내림처럼요. 고농도는 증기압을 많이 내니까 증기압 자체가 낮아. 고농도는 어느 점 많이 내렸으니까 어느 점이 더 낮아요. 이거 헷갈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고농도 누가 더 고농도까지 다 파악해놓고는. 알겠어? 네. 마지막으로 삼투압이라는 점을 씁니다. 결국엔 용액의 농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삼투압은 기호로 파이를 쓰고 있습니다. 바트호프의 법칙에서 CRT로 계산되는데요. C 카스트 데비션 이거는 몰 농도입니다. R은 기체 상수고요. T는 절대 온도예요. 섭씨 온도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절대 온도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단위는 기압이라는 단위로 소개가 되겠습니다. 고농도가 되면 삼투압이 더 커요 하는데 삼투 계산이 뭡니까 하는 겁니다. 반투막을 경계로 두 용액을 담궈놨습니다. 이 반투막은 용매는 통과시키는데 용지는 통과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저농도와 고농도가 되면 저농도 쪽에 있는 물이 고농도 쪽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수위가 저농도 낮아지고 고농도 수위가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로 압력을 더 넣어서 다시 평형을 만들려고 할 때 이때 가해줘야 될 압력이 삼투압입니다. 그거보다 더하면 고농도 있는 물이 저농도로 빠져나가죠. 역삼투는 이름을 써요. 역삼투 정수기 들어봤습니까? 물에다가 압력을 가해서 순수 물만 빼는 그게 역삼투 정수기가 되어 있고요. 가정용 정수기의 한 80%는 여과식이고 한 20%는 역삼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있는 건 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집 그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봐보십시오. 참고로 역삼투는 이 역삼투를 통해서 하는 바닷물에서 고농도 바닷물을 압력을 가해서 순수 민물로 빼는, 즉 섬에서 작은 섬에서 민물을 얻어낼 수 있는, 담수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바닷물에 압력을 해서 물만 뽑아내는 것들 말이죠.
그래서 고농도가 되면 삼투압이 더 허용하겠는데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쯤에서 아마 배워봤을 겁니다. 식물의 뿌리가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이유였습니까? 식물 자체가 더 고농도가, 땅이 저농도예요. 저농도 있는 물이 고농도 식물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식물 자라고 있는 데다가 고농도의 용액을 주변에 뿌리면 오히려 식물 뿌리 있는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오히려 말라 죽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삼투압까지 물근용의 성질 요 네 가지가 소개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건 비희화성, 비전해질로만 해놨지 꼭 요소야만 이게 성립합니까? 포도당이라도 성립합니다. 설탕이라도 성립되고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용액의 총괄성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용질의 종류는 관심 없어. 용질의 개수가 관심 있어 하는 거예요. 전해질이면 하나 넣었을 때 두 개 되는 이온화된 비율까지 고려해서 답해주면 되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누가 고농도인지만 알면은 증기압을 많이 내렸어. 증기압 자체가 작아. 어느 점 많이 올렸어. 어느 점이 높아. 어느 점은 많이 내려서 어느 점이 낮아. 고농도가 되면 삼투압이 좀 더 커. 별거 아닌 내용인데 문제는 두 용액 중에서 누가 고농도지? 이거 단위화산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찍기밖에 못해요. 알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보시고 140쪽부터 4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뒤쪽에 개념 다지기 문제부터 시작할게요. 하십시오.